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 카페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열었는데요. 주로 회의가 열렸던 장소는 보통 청와대 영빈관 혹은 대통령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에는 국민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듣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요. 윤 대통령의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팻말이 놓였습니다.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또 장거리 통학자처럼 다양한 직업대,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포구의 자영업자 절규를 듣고 자신이 지난 2021년 6월에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다시 와보니 저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었던 건 건전 재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쪽에서 극렬하게 반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약자 복지를 위해서 재정을 아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건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를 해야 한다. 근데 그러면 어떤 쪽에서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라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면서 그렇지만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 콜 수수료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계속 유입을 시킨 다음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받는 그런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또 은행의 대출금리 관련한 은행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이 과점 상태 또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의 독과점 행태도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정당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제안했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죠?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을 이제 국민의힘이 의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거기 때문에 존중이 돼야 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도 존중이 돼야 한다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라고 이 징계 취소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또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었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또 홍 시장의 경우에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받았고 내년 5월까지 징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 취소로 두 사람 모두 당원 자격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 외에도 또 징계가 취소된 분들이 또 계시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이딴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받았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라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원권이 회복된 홍준표 대구시장 과하 지옥의 수모 잊지 않는다는 입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과하 지옥이라고 함은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이라는 뜻의 고사성어죠. 앞서 지난 7월에 홍 시장이 당 윤리위 징계 개시 때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면서 냉랭한 반응 보였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지금 김포시 서울 편입하겠다 그런 추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발족됐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 발족하고요. 위원장에는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 임명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토목공학 박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대표 직속으로 특위 오늘 발족한다라면서 오로지 시민 입장에 입각해서 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장을 좀 명확히 하라라는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겨냥해서 김포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뭔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처럼 민주당이 동문서답할 게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김 대표는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이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을 위한 주민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것이 오로지 주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주민의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또 지리적 위치, 행정구역 일치시켜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이걸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김포 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는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슈몰이에는 뭐 국민의힘이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 역제안을 했는데 전국 행정 개편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맞불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 이걸 넘어서서 김포뿐 아니라 전국의 행정 체계를 개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면 논란 자체가 아주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 제안하고 여당과 이에 대해서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전국의 지역의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이나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체계까지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아직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예.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전국 행정 개편은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끝으로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총선 기획단 출범시키고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총선 기획단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이나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 혁신이나 민생 회복 비전 또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획단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
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등 당직자 7명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원외 인사들도 짚어드리면 최태경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과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의원, 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선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친명 기획단이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조정식 사무총장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친명계 인사들이 이번 총선 기획단에 대거 포함된 걸 두고 비명계에서는 이제 총선 기획단이 아닌 친명 기획단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당내 갈등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다라고 직격했고요. 또 다른 당의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비주류 의원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구색을 맞추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